안녕하세요, 철수입니다. 자, 오늘도 사무실에 아무도 없죠? 제가 오늘은 10분 있다 나가야 돼요. 10분 있다 나가야 되는데 제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그런 댓글이 달려서 이 댓글에는 좀 답변을 해주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좀 짧게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. 자, 루주님, 나이 33살 취직이 힘듭니다. 전 직장 8개월 만에 나갔는데 면접에서 자꾸 떨어지네요. 답이 없습니다. 그러니까 이분이 취업이 안 되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. 첫 번째로 전 직장에 8개월만 다니다 그만둔 거야. 그쵸? 저도 첫 직장을 한 10개월 정도 다녔잖아요. 그러니까 뭐 10개월이나 8개월이나 어쨌든 그 경력직으로서 이직하기에 적절한 어떤 근속 연수는 아닙니다. 사실은 그냥 재취업이야. 신입으로 재취업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, 일부 기업에서는 이렇게 짧게 다닌 그 지원자들을 좋아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. 왜냐? 끈기가 없어 보이잖아. 로열티도 없어 보이고.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그 일 못하는 사람들보다 이렇게 들어왔다가 짧게 일하고 나가는 사람들에 대한 선호가 굉장히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. 이 퇴사 자체가 리스크예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전 직장을 짧게 다녔다?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좀 검증을 빡세게 하겠죠. 그래서 어떤 일부 컨설턴트나 아니면 또 일부 전문가분들께서는 짧게 다니는 회사는 아예 쓰지 마라. 하지만 뭐 정답은 없지만 저는 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대신에 그만둔 이유가 확실해야 돼. 그만두고 지금 회사에 지원하는 이유가 명확해야 그쪽 지원하는 회사에서도 큰 리스크로 여기지 않는다. 이런 부분 말씀을 드리고, 그러니까 이분도 물론 여러 가지가 이거 있겠지. 뭐 8개월 만에 그만뒀을 때는 뭐 상사와의 불화가 있을 수도 있겠고, 아니면 뭐 직무가 정말 안 맞는다. 아니면 정말 조소기업이야. 예를 들어 화장실 청소시킨다거나, 아니면 화장실 못 가게 10분 만에 갔다 오라. 뭐 이런 회사들 있잖아. 그런 회사라면 충분히 그만둘 수 있지. 하지만 그 퇴사 사유로 그런 거를 이제 면접에서 든다거나 자소서에 든다는 거는 약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. 제가 봤을 땐 조금 정량적인 이유 있죠. 조금 더 높은 성장성을 가진 회사에 가고 싶었다.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비전과 달랐다. 이런 얘기들로 이제 퇴사 이유를 풀어가는 게 서로 좀 안전합니다. 그 다음에 나이겠지. 30대라는 나이가 자랑은 될 수 없습니다. 자랑은 될 수 없어. 그러다 보니까 취업에서도 인사팀이나 현직자들이 좀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. 왜냐면 뭐 30대 그 신입이 들어왔을 때 그 사수들 있잖아. 사수들이랑 나이 차가 좀 있을 때 거기서 발생하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. 일단 사수들이 불편해. 이 친구한테 좀 가르치고 조금 편하게 대해야 되는데 나보다 나이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인간관계가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. 기왕이면 다음치마라고 조금 어린 부사수한테 대하는 게 좀 쉬운 게 인지상정 아니겠어요? 그러다 보니까 인사팀도 충분히 이런 상황들을 인식을 하고 있고, 그런 어떤 나이 격차로 벌어지는 문제들이 그동안 충분히 있었다 보니까 나이 든 신입들을 좀 기피하는 회사가 분명히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나이 많은 어떤 지원자의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. 근데 이렇게 단점만 있는 건 아니야. 제가 그 영상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이 많은 30대 취준생들에게도 분명히 장점은 있습니다. 뭐겠어요? 맞아요. 간절함입니다. 간절함. 로열티야. 제가 은행 다녔을 때도 저보다 나이 많았던, 그때 마지노선이 한 32살 정도 됐던 것 같아요. 남자 지원자는 32살로 이제 입사한 형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첫 지점이 굉장히 좀 어려운, 조금 빡세다고 소문난 그런 지점으로 발령이 많이 납니다. 그런데 왜 보내느냐? 이 친구들은 다른 데 안 갈 거란 걸 알아. 인사팀이나 아니면 그 현직자 또 어떤 다른 상사분들 입장에서도 나이 한 30 먹고 취업이 안 된다는 거 본인이 잘하니까 업무가 좀 힘들어도 얘는 그만두지 않고 참겠다. 요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려운 험지, 좀 어려운 지점으로 보내는 경향이 있어요. 저희 동기들만 해도 20대나 아니면 좀 나이 어린 지원자들은 해외 파견을 보내더라도, 해외 연수를 보내더라도 일본, 미국 뭐 이런 데를 보내는 경우가 많아. 근데 좀 나이가 많은 그런 분들 계시죠. 아까 말했던 그 형님들. 제가 그때 당시 나이가 27이었는데 29, 뭐 30살 이렇게 되는 형님들은 보통 해외 연수를 보내도 인도, 뭐 베트남 이런 아예 오지로 보내버립니다. 베트남도 그 시내가 아니야. 아예 오지 있죠. 사람들 잘 없고 산속에 있는. 그러다 보니까 다들 현타가 와요. 근데 그만두지 못하는 거지. 왜냐? 다른 데 갈 데가 없어. 그 로열티가 일반적인 20대 Z세대랑은 좀 다릅니다. 그런 어떤 30대에 대한 좋은 추억이 있어요. 그러니까 이런 30대 지원자를 일부 선호하는 기업들이 있는 겁니다. 선호하는 담당자가 있고,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장단점 하나씩 얘기했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그거야. 그 나이 될 때까지 뭘 했느냐? 이게 가장 중요한 거지. 들어와서 어떤 사수와의 관계, 아니면 들어와서 뭐 열심히 일을 하는 로열티, 이런 거야 합격하고 나서의 문제인 거고, 일단은 그 검증 과정, 채용 과정에서 이 친구가 33살 될 때까지 뭘 했지?
이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나만의 어떤 논리가 있어야 됩니다. 이게 납득이 안 가면 절대 뽑을 수가 없어요. 예를 들어 이 친구가 우리 회사에 대한 로열티가 엄청나. 하지만 33살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놀았어. 정말 뭐 아무것도 한 게 없어. 이런 분을 뽑을 수는 없습니다. 최소한 어떤 알바라도 2년 이상을 했어. 그럼 이분에게는 끈기와 성실성 측면에서는 검증이 된 거잖아요. 근데 그런 것도 없어. 그냥 집에서 놀았어. 생 취준만 한 5년 했어. 이런 분들을 뽑기에는 굉장한 리스크가 있는 거죠. 현직 입장에서도 최근에 조기 퇴사율이 높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가 나이가 많아도 첫 사회생활이니까 금방 그만둘 수도 있겠다.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야. 그러니까 이분 입장에서는 내가 33살이지만 그동안 어떤 활동을 해왔고 어떤 나만의 경험을 통해서 회사 생활을 오래 할 수 있는 책임감 그리고 역량을 키워왔다. 이렇게 어필할 수 있어야 돼요.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이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답이 없습니다. 정말 노답이라고 하죠. 이분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어. 답이 안 나오는 거야. 취업이 안 돼. 계속 떨어져. 나이도 많아. 남들보다. 이런 상황에서 충분히 답이 없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. 하지만 저는 단언컨대 답이 있다고 말씀드려요. 정말 답은 있습니다. 하지만 문제는 뭐야? 답을 찾기가 어렵다는 거지. 그러니까 남들보다 더 고민하고 노력하고 도전해야 됩니다. 솔직히 객관적인 상황이 좋은 상황이 아니잖아. 33살에 첫 직장은 이제 8개월 다니다 그만두고 계속 면접 떨어져. 모든 상황이 남들보다 불리한 상황이야. 하지만 제가 뭐라 그랬죠? 불가능은 아니야. 불리하다고. 우리가 불리한 상황에서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. 우리 저 월드컵 포르투갈전 이겼잖아. 16강. 물론 우리가 국가대표는 아니지만 하지만 루즈님이 그 16강 갈 확률보다는 높은 확률의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. 16강보단 쉬운 게임이야. 할 수 있어요. 충분히 취업할 수 있습니다. 물론 내가 원하는 기업에 갈 수는 없겠지. 한 번에 내가 원하는 기업에 갈 수는 없어. 하지만 그 단계를 우리가 차근차근 쌓아가자고요. 내가 한 번에 내가 원하는 예를 들어 지금 33살 경험도 없고 경력도 없고 아무 어떤 스펙도 없어. 이런 상황에서 한 번에 구글, 메타, 애플 이런 회사에 갈 수는 없습니다. 하지만 차근차근 하나하나 밟아서 결국엔 그 회사에 갈 수 있어요. 지금 우리가 당장 할 수 있는 걸 해야 돼요. 못하는 걸 목표로 세우고 꿈을 위해서 도전하는 거, 그거는 좀 더 어리신 분들의 얘기고 조금 더 가능성 있는 분들의 얘기고, 우리는 지금 너무 이상만 보기에는 어느 정도 현실적인 눈높이로 내려와야 된다.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할 수 있어. 화이팅!